자, 이번 시간에는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조정 명세서의 난이도를 미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부금 조정 명세서의 난이도가 양이 억수로 많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까만색이고 파란색은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니죠. 뭔가의 트랩이 있는 거고 빨간색 한 문제밖에 없습니다. 아마 얘가 이제 의제 기부금이라는 건데 의제 기부금이 관연도에 나온 적은 2번 있습니다. 2번 있고 의제 기부금이 또 그렇다고 해서 딱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측 가능한 빨간색입니다. 난이도가 이 정도이고 우리가 실제 소요되는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수업 시간이 필요한데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자, 기부금의 종류부터 해서 2번 중요하죠. 2019년도부터 입력하여라. 여러분들 2025년도 기준에서는 그때도 2019년도를 입력합니다. 2024년도 기준에서도 2019년도를 입력합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까지는 이때 법은 5년이 연장이 가능했어요. 5년이 연장이 가능하다 보니까 2023년도에 만기가 된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못 쓰게 됐는데 2019년도부터 10년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2019년도 것이 2029년도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2024년도도 2025년도도 2019년도부터 기부금을 2월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2월 기부금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서 20강, 21강 할 때 조금 수업했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 종류를 조금 암기하셔야 되는데 요즘 어떤 문제는 얘는 이제 특례 기부금이고 얘는 일반 기부금이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특례 기부금 특징입니다. 국가라는 단어가 좀 들어가고 지자체, 국방, 헌금, 국군, 천재지변 이런 것 좀 구전합니다. 국가, 지자체, 국방, 헌금, 국군 장병, 천재지변 뭐 이런 거 나옵니다. 특히 잘 나오는 거 이거 이재민 구호금품, 해외 이재민 구호금품도 포함이 됩니다. 이번에 그 산불 때문에 많이 난리 났죠, 맞죠? 거기도 해외 이재민 구호금품도 포함된다. 사립학교 등에 들어간 거, 대한적십자사, 그다음 병원 이런 단어, 암센터, 그다음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뭐냐면 그 빨간색 색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 거. 요거 요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입니다. 그 다음 대한적십자사 아까 얘기했던 거, 장학재단, 독립기념관. 2023년도 추가로 한국장학재단의 대한기부금 뭐 이런 것이 이제 추가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특례기부금, 옛날 이름으로는 법정기부금입니다. 특례기부금의 한도는 기준소득금액에서 2월 결산금을 뺀 것의 50%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준소득금액을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기준소득금액은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플러스 입금하고 마이너스 송금하고 기부금을 전부 다시 플러스로 넣어버립니다. 기부금을 이제 계산 안 한 상태로 가는 것이 기준소득금액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항상 당기순이익, 입금, 송금이 나오고 기부금도 나와요. 어떤 이야기인지 살짝 한번 보고 갈게요. 이렇게 보면 기부금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당기순이익 이야기해주고 송금 불산입액이 입금산입이죠. 나오고 송금 산입액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부금이 나와요. 기부금이. 그래서 얘네들 당기순이익에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기부금 플러스하는 작업을 해요. 어디서 하냐면 여기서 합니다. 여기 아랫부분 아래에서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과 입금 넣고 송금 넣고 그 다음 기부금이 다시 합해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죠. 얘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기준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기준소득금액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요 기준소득금액에서 빼기 2월 결산금을 한 것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기준소득금액이고 기준소득금액에서 여기 옆에 2번에 기부금 조정이 들어가면
이렇게 2월 교선금을 넣는 데가 있습니다. 2월 교선금을 딱 넣으면 앞에 있는 기준소득금액에서 2월 교선금을 뺀 나머지 50%가 한도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참고로 그 소득세는요, 지금 특례기부금의 100%예요. 소득금액의 100%가 소득금액의 100%가 특례기부금인데 법인세법에서는 50%만 인정을 해줍니다. 50%만. 그렇지만 이제 컴퓨터가 계산해줘요. 그러면 이제 50% 넘어가는 거 어떻게 되느냐? 10년 동안 2월이 가능한 거죠. 지금 입장에서는 15년간 2월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특례기부금이고요. 그 다음 이제 예전 지정기부금. 이름은 일반 기부금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도는 여기서 요것의 50%에서 특례 기부금을 뺀 나머지 10%로 바뀝니다. 이게 일반 기부금의 한도고 얘도 당연히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죠. 알아서 컴퓨터가 계산을 해줍니다. 이제 일반 기부금도 살짝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일단 내용상 사업비 이런 거 특정 용도가 찍은 거죠. 이 개념이 이제 지정의 의미가 좀 되죠.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요것도 약간 지정의 개념이 되는 거죠. 추천하는 거. 그 다음 요거 잘 나오죠. 불우이웃 돕기.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없네? 땡땡 법인이라고 하나 적었어요. 땡땡 법인. 땡땡 공익 법인이 이런 식으로 법인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일반 기부금입니다. 일반 기부금. 그 다음 경로당이 추가가 되었죠. 경로당이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은 이제 노인 유치원의 개념이죠. 약간 노인들이 이제 노는 곳이잖아요. 맞죠? 모여서 노는 곳인데 얘가 이제 기부금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알고 계시죠? 그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노인 유치원으로 되어 있는 곳에도 기부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요즘 많이 생기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일반 기부금입니다. 이거 약간 좀 외워주셔야 돼요. 약간 외워주셔야 되고,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 했었죠. 특례 기부금의 코드 번호는 10번. 한번 했죠? 10번이고, 일반 기부금의 코드 번호는 40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러오기 하면 40번으로 다 불러져요. 얘를 이제 10번으로 좀 고치던가 아니면 비지정 기부금, 비일반 기부금인 50번으로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기부금이 아닌 것을 비일반 기부금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비지정 기부금이라고 했는데 향후에도 아닙니다. 참 종친회 아니고 새마을 금고 어찌저찌 아니고 신용협동조합 아니고 요거도 별표. 그 소득세에서는 정당 기부금 인정되잖아요. 맞죠? 인정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10만 원 전액 다 기부금 돈 다 돌려받죠. 그래서 내가 정당의 지출을 10만 원까지 하면 10만 원 전부 다 돌려받아요. 그래서 인정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여기서는 법인은 정경유착이라 들어보셨죠? 정치와 경제가 붙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정당에 기부하는 기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경유착. 네. 총동창의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거 별표예요. 2019년도부터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제가 쭉 적어놨는데 이거 알 필요 없어요. 알 필요 없고 그냥 2019년도부터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 가시고 이런 법이 있었어요. 법이 있어서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는 이게 5년이고 이게 3년이고 막 따로따로 외웠어요. 안 좋은 시절이었죠. 맞죠? 지금은 그냥 2019년 이후로부터 입력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에서는 10년 동안 이월이 가능하다. 그렇죠? 10년 동안 이월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19년도부터 임명한다. 그냥 2019년으로 외우셔야 되겠어요. 5년 전이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5년 전이라고 외우세요라고 했는데 5년 전이 아니라 여기 이제 5년이기 때문에 5년 전으로 외우세요라고 했는데 그렇게 외우지 말고 그냥 2019년도 이후로 10년이기 때문에 2019년도부터 이제 얘는 이제 유효기간이 지난 거죠. 맞죠? 지난 거니까 2018년도는 지난 거니까 2019년도부터 10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2019년도부터 입력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요거는 단골입니다. 단골 적어놓을까요? 단골. 송금불산이 기부금은 송금불산이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어음기부금은 유보 처리합니다. 어음기부금은 유보 처리합니다. 어음기부금은 유보 처리. 나머지 그 기부금이 아닌 놈은 통상적 기타 사유 유출인데 또는 뭐 상여 처분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는데 거의 다 기타 사유 유출로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다시 중복이죠 설명이. 법정 기부금, 특례 기부금의 특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 이런 단어가 들어가고 지정기부금, 일반 기부금은 지역 새마을 사업 또는 법인 이런 글자가 좀 들어가고 아까 이야기했던 보류유 돕기도 여기에 들어가겠죠.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어렵다고 했는데 어려운 문제 아닌 것 같고 일단은 법인이나 조합 협회비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고 기타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이나 협회도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는데 기타 임의로 조작된 협회비는 기부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냥 이렇게 좀 암기는 해주시면 되죠. 그런데 이제 법인이나 조합 협회비나 주무관청에 돈을 내가 기부로 냈다라고 하면 아무 세무 조정 없이 그냥 삭제시키면 돼요. 왜냐면 얘는 기부금이 아니라 세금과 공과이기 때문에 그냥 삭제시키시면 되고 임의로 조작된 곳은 기부금으로 처리해요. 기부금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얘는 시부인 하시면 돼요. 얘는 기부금이 아니고 세금과 공과이기 때문에 그냥 삭제시키면 돼요. 삭제시키고 세무조정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미 기부금이라는 명목 하에 경비 처리가 된 거니까. 얘는 이제 현물 기부금인데요. 그 물건으로 기부하는 겁니다. 물건. 이게 이제 언제 문제가 됐냐면 그 이건희 회장 사망할 때 이건희가 회장이 갖고 있던 문화재들이 다 그 국가로 귀속이 좀 됐거든요. 귀속이라는 말 좀 그렇고 이제 그 삼성에서 국가로 기부를 한 거죠. 근데 이건희가 그 뭐 땡땡땡 불상을 일본에서 사와가지고 얼마에 사왔냐면 예를 들어서 1억에 사왔는데 이것의 지금 가치는 10억인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장부가죠. 특례 기부금도 장부가고 일반 기부금도 장부가래요. 장부가로 하다 보니까 기부가 1억으로만 책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뉴스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이거 좀 법 좀 바꿔야 된다고. 시가로 바꿔야지 왜 장부가냐고. 장부가로 하면 당연히 아무도 기부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요거 좀 아쉽지만 지금 현행 법은 특례 기부금이든 일반 기부금이든 장부가로 하는 것이 현재의 법입니다. 장부가로 하고 특수관계인이나 비지정 기부금에서는 시가와 장부가 이점 큰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굳이 외우려고 특장, 일장, 특비, 시장 이랬는데 옛날에 이렇게 안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법장, 지장, 특비, 시장 이렇게 배웠는데 요 특이 중복이 돼버리죠. 여기 뒤에 특은 특수관계인이고 앞에 특은 특례 기부금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장부가 정도는 암기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고 특수관계인과 기부금이 아닌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의 큰 금액 이런 거는 이론 문제로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조금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의제기부금 문제가 나오면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제가 그 빨간색이라는 부분이 의제기부금입니다. 의제기부금이 나온 적이 2번 있는데 예측 가능한 문제예요. 예측 가능하다라는 것은 기부금이 난이도가 올라가면 의제 기부금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법인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특수관계자에게 주는 거는
기부금이 아니에요. 얘는 부당행위에 걸려요. 부당행위에 걸리는데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 여기 중요한 글자입니다. 여기가 별표입니다. 시가가 아니라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사던가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팔 때 그 정상가액과의 차익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을 의제 기부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상가액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얘가 이제 빨간색 문제인데 정상가액을, 즉 다시 이야기하면 정상가액은 문제에서 단 1도 이야기 안 해줘요. 시가만 이야기해줘요. 시가만. 문제에서. 그러면 내가 정상가액을 구해야 돼요. 정상가액이라는 것은 시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를 정상가액이라고 합니다. 즉, 이 값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이 값을 구하려면 시가는 제시해줘요. 시가는 제시해주면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정상가액을 구하려면 뭘 기억해야 돼요? 얘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30%라는 거. 정상가액이라는 의미는 시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를 정상가액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는 낮은 가액으로 이제 양도하는 경우 이렇게 차이, 또는 높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 이렇게 차이인데 시험에 이제 얘가 나와요. 낮은 가액으로 파는 거, 낮은 가액으로 팔 때 이 부분을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거, 얘를 의제 기부금이다라고 합니다. 실제 문제를 통해서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단어적 차이니까 예전에 우리 접대비 할 때 제가 한번 꺼냈죠. 업무 관련이 없이 해야 기부금이죠. 우리가 지금 가려는 수업은 기부금이고, 예전에 우리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 할 때는 업무 관련이 있고 얘가 특정인인데 포기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야 된다. 부적당이라 썼는데 부정당이라 써도 맞는 말이에요. 정당하지 않을 때 기업 업무 추진비고, 포기 사유가 정당하다면, 이제 포기 사유가 정당하다라는 말은 대선 사유, 부도 6개월, 뭐 그런 것들 있죠. 소멸, 시효, 완성, 뭐 이런 것들이 오면 대선 삼각비가 맞다. 근데 그때 우리 수업할 때는 뭘 이야기했냐면,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 시험은 기업 업무 추진비 문제만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요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만 해드리면, 그때 어떤 이야기 했냐면, 제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복습할 때 한번 언급하긴 할 건데, 기업 업무 추진비에 접대비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칸에 우리 그때 뭐라고 적었냐면 복리후생비 뭐 이렇게 적었고, 광고 선전비에서 적고, 대손 삼각비에서 적었던 이유가 뭐냐면 전부 다 뭐기 때문에 기업 업무 추진비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다 집어넣은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문제는 기부금인 거죠. 기부금. 참고로 알고 계시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기부금이 한도 초과가 되든 정기 한도 초과를 송금 산입하든 전부 다 자동 반영돼요. 이 자동 반영되는 거를 그때 제가 컴퓨터에 한번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 우리 20강, 21강 할 때 송금 산입 오버된 것도 정기월된 것도 자동으로 다 반영이 돼요. 이거 여러분들 안 어려워요. 안 어렵고 요거 별표 좀 해주세요. 요거 잠깐만요.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면요. 어떤 이야기냐면, 안 어려워요. 결론적으로 해보면. 여기 문제에서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요 아랫부분. 요 아랫부분 적는데, 나머지는 문제에서 이제 불러주는 대로 다 적으면 돼요. 불러주는 대로 적으면 돼요. 얘는 자동이고,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입금 산입에 기부금이 아닌 비지정 기부금을 내가 스스로 플러스 해줘야 돼요. 그때 제가 한번 보여드렸어요. 플러스 해주는 거. 이게 뭐냐면 이 이야기예요. 송금 불산입된 기부금을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입력하고, 원래는 새로 불러오기를 클릭해서 불러오기를 해야 되는데 안 불러지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수동으로 입력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서 수동으로 입금에 추가 산입해 줍니다. 입금에. 이 부분은 나중에 내가 수업하면서 제가 설명 다시 해드릴게요. 지금 못 알아들으니까. 자, 요것도
실기하고 나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여기 잠깐 쉬었다가 여기 375페이지 9402 거의 어렵지 않습니다. 9402 375페이지 9402 약간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금방 풀어요, 금방. 자,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클릭하시고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손익계 타산한 기부내역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천재지변 얘는 뭐죠? 특례기부금. 특 이러죠, 할까요? 특례기부금. 어버이날을 아까 경로당 있잖아요, 경로당. 경로당은 뭐가 되냐면 일반 기부금. 교회 신축 공사, 건물 신축 위하여 교회 당사가 발행하여 지급했는 건 좋은데 어음이죠. 어음은 비지정입니다. 비지정. 비지정 기부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법인, 요 글자. 이해하시죠? 법인이라는 글자 때문에 얘는 일반 기부금이 되는 겁니다. 이 코드 번호가 얘가 이렇게 되거든요. 코드 번호가 1040-5040 이렇게 되는데 제가 지금 불러오기 할 거거든요. 불러오기 하면 전부 다 40으로 다 덮어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여기서 여기 이 코드 번호가 얘가 10이고 1040 얘가 50 3번 안 나오고 시험에 불러오기 클릭하시고 확인 누르면 쪼르륵 불러집니다. 전부 다 이렇게 40으로 불러진다고. 그 다음 천재지변 얘를 10으로 바꿉니다. 1번. 그 다음 어버이나 경로당은 40 맞고요. 어음은 클릭해서 그 밖에로 바꿉니다. 그 밖에로 바꾸고 사회복지 제가 아까 외우라고 했던 게 법인이죠. 법인은 40이 맞습니다. 자, 그 상태로 그대로 계세요. 제가 약간 뭐 설명 좀 해드릴게요.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얘를 다시 저는 삭제를 하시키고 다시 불러오게 할게요. 지금 현재 이 기부금이 얼마냐면 2,350만 원이란 말이에요. 맞죠? 2,350만 원인데 요게 지금 여기가 있죠. 얘가 지금 현재 이것은 굳이 제 설명 몰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 없어요. 제가 약간 영혼부로 넣어 드리는 거예요. 당기순이익에서 여기 입금산입을 더하고 그다음 송금산입을 빼고 기부금을 다시 원복시킨단 말이에요. 기부금이 아닌 척하고 다시 더해서 기부금 시부인하기 위해서 더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얘를 10으로 바꾸고 얘를 50으로 바꾸면서 금액이 1,000만 원이 사라졌죠. 자, 여기에 1,350만 원인데 여기 2,350만 원, 1,000만 원 사라졌죠. 1,000만 원. 아까 2,350만 원 있었는데 지금 1,000만 원 사라졌잖아요. 1,000만 원 어디 가냐면 이제 저랑 이제 같이 해요. F3 누르시고 1,000만 원 여기 있어요. 1,000만 원이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어음기부금. 요 직접 입력 해제해 주시고요. 여기에 어음이라 적으세요. 어음이라고 치니까 어음 지급 기부금이라고 뜨고 1,000만 원 유보 발행 이렇게 되죠. 자, 요렇게. 자, 요렇게 하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이제 제가 종료합니다. 이제 전자 할게요. 전자. 얘가 31834잖아요. 전자 할게요. 31834잖아요. 세로 불러오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41834로 되죠. 어떻게 된 거냐면요. 결론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1,000만 원이 빠져서 여기로 들어간 거예요. 결론은. 근데 얘 항목도 플러스고 얘 항목도 플러스예요. 그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했다고 해서 얘가 바뀌진 않아요. 그런데 현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얘가 지금 1,000만 원이 빠진 상태란 말이에요. 맞죠? 이제 같이 합니다. 수정을 누릅니다. 자, 수정 누릅니다.
자, 요거 이제 다 이제 클릭이 돼요. 세 개가. 자, 문제 보다시피 단기 순이익 4,500을 넣습니다. 요렇게. 넣으셨습니까? 자, 이제부터 정신 차리시면 돼요. 송금 불산회백이 180만 원이래요. 기부금 세무 조정 전 180만 원이래요. 그러면 여기 얼마를 입력해야 되겠어요? 1,180만 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데 와 이거 어려워요. 이거 뭐 어려워요 하는데 모든 문제가 다 이래요. 모든 문제가 이 50 코드 번호를 여기 플러스 시켜줘요.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 이유는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금방. 여기에 있는 걸 세무 조정해서 불로기 하면 플러스 돼야 되는데 불로기 형식이 아니잖아요. 강제로 입력하는 입력이다 보니 조정 전이 180이기 때문에 조정하고 나서는 1180으로 바꿔주시고 송금은 0이니까 지워주시고 그러면 기준 소득 금액 7천만 원이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요즘 태세인데요. 요즘 나오는 문제는 어음 기부금 지우라고 돼 있어요. 얘를 삭제하겠습니다. 답지에는 지금 삭제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 그러면 쭉 해서 끝났죠? 네, 끝났고요. 기부금 조정은 뭐 일어난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요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지 잠깐 볼게요. 답지 보니까 여기 어음 기부금 삭제 안 되어 있다 맞죠? 삭제 안 되어 있고 여기 1,180만 원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1,180만 원 요거 1,000만 원 업 시킨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보시면 어음 기부금은 입력하거나 미입력해도 된다. 보이십니까? 요즘 대세는 지우라고 합니다. 아예 문제에서. 당해 기부금이 아닌 경우는 지워라. 그때 어음 기부금만 지워야지 나머지 50 다 지우는 거 아니고요. 어음 기부금만 지웁니다. 그리고 이때 뭐가 문제가 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경로당이 그때는 기부금이 아니었거든요. 예전에는.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면서 이제 기부금이 됐는데 어음 그러니까 아파트 경로당 기부금은 40으로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적이 있었던 회차가 좀 있었어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 지금은 기부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04페이지 세팅합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라는데 여기 그림에서 우리가 득할 자료는 뭐냐면 얘입니다. 2023년도에 기부금이 한도 초과가 1,000만 원이 있었다. 요거 하나 때문에 이만큼 그림을 갖고 왔어요. 이 문제에서. 요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넘어가고 여기 나오죠. 전년도 2023년에 지출한 기부금은 전액 다 일반 기부금이었고 아까 한도 초과된 것이 일반 기부금이에요. 한도가 두 가지 조정되잖아요. 특례 기부금 조정도 있고 일반 기부금 조정이 있는데 얘는 일반 기부금 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요거 볼게요. 이재미 구호금품은 뭐죠? 이렇게 이야기 친절하게 해주네요. 불우이웃 돕기는 일반, 마을발전기금은 기부금이 아니다. 이 코드 번호가 104050이다. 자, 요거 불로기 해주세요. 불로기. 자, 프로그래밍 저는 한 방에 할게요. 불로기 하세요. 하셨습니까? 그래서 얘를 104050으로 조정해 줍니다. 조정하셨습니까? 그 다음 F3 누르셔가지고 얘를 기타 기부금이라고 조정해주세요. 기타 기부금이고 마을 발전에 썼기 때문에 기타 사기출로 처리할까요? 마을 발전, 마을에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사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수정이라고 있죠. 수정을 누르시고, 자, 지금부터 입력합니다. 단기 순이익 2억 5천 입력합니다. 입력하셨습니까? 요거 조심하시면 되죠. 입금 산입에 얘를 넣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뭘 추가를 해야 돼요?
500만 원을 추가해서 금액은 1억 3천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 송금산이 하나 더 있죠. 5,500을 입력합니다. 문제가 상당히 간단해져 버렸죠.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라는 뜻이었죠. 자, 여기서 불러오기를 해서 이재민은 10으로 바꾸시고 1번, 얘는 40 그대로 놔두고 얘는 50으로 놔두고, 얘는 어음 기부금이 아니니까 삭제 안 합니다. 그 다음 여기 수정 누르시고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250 플러스 하시고, 여기 입금 산입에는 문제에서 주어진 데이터에 기타 기부금을 합해서 1억 3천을 넣어주시고, 송금 산입에는 그대로 5,500 넣습니다. 그리고 F3 눌러서 이 500만 원을 여기에 기타라고 치시면 기타 기부금 500만 원 이렇게 세무 조정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이제 기타 사유출이 답이에요. 가끔 상여 나오는데 근데 상여가 나왔던 그 회차의 답도 둘 다 정답 다 처리해줬어요. 기타 사유출도 정답이고 상여도 정답이고 이렇게 해줬어요. 여기까지 제가 지금 요구한 거예요. 그 다음 제가 이제 약간 영혼 불어넣겠습니다. 여기 금액이 이제 3억 7천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요거 클릭 한번 해보세요. 기부금 조정에 클릭을 해보면 여기 3억 7천이 나오죠. 얘가 뭐냐면 기준소득 금액입니다. 뭐 기준소득 금액이다라는 그런 거를 몰라도 상관없어요. 기준소득 금액이 있는데 기준소득 금액에서 2월 결손금을 뺀 나머지의, 자 이렇게 빼볼게요. 2월 결손 지금 없죠? 3억 7천만 원에서 빼기 2월 결손금 해서 법정 기부금, 즉 특례 기부금은 여기에 0.5, 50%가 한도죠. 한도가 얼마라고요? 얘가 한도인 거죠. 얘가 지금 한도액이라고 나왔어요. 얘가 한도액인데 특례 기부금 얼마 썼어요? 1,500밖에 안 썼단 말이에요. 어디서? 여기서 1,500밖에 안 썼잖아. 그래서 한도가 이내이기 때문에 전부 다 비용 처리됐죠. 그 다음 2번은 조특법에 대한 우리 사주조합이라서 생략하고 3번은 3억 7천에서 1,500을 빼요. 자, 3억 7천에서 컴퓨터가 다 해줘요. 빼기 1,500을 하게 되면 이 금액이 나오죠. 이 금액의 10%가 일반 기부금의 한도입니다. 자, 이제부터 조금 정신 차려서 보셔야 돼요. 요거의 10%인, 즉 이 돈이 일반 기부금의 한도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런데 얼마를 썼죠, 지금? 3천을 썼죠. 됐습니까? 제가 예전에 21강 할 때 했던 이야기예요. 자, 그릇이 두 개예요. 특례 기부금 그릇이 있고 일반 기부금 그릇이 있는데 특례 기부금은 이제 통과돼서 끝났어요. 일반 기부금이 3,550만 원의 한도인데 이번에 3천을 썼어요. 맞죠? 자, 여기 이제 얘 볼게요. 얘가 일반 기부금 한도 초과된 놈이야. 지금 한도가 3,550이란 말이에요. 맞죠? 이게 넘어온 1,000만 원이고 단기에 지금 기부금이 얼마예요? 3천이 기부금이에요. 얘 두 개를 여기 다 담으면 여기 다 담으면 또 한도 초과 발생되죠. 맞죠? 뭐부터 담을까요? 맞습니다. 정기부터 먼저 담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이 여기 담기게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이 1,000만 원이 어디로 오냐면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에 송금산이 여기 1,000만 원 들어와요. 1,000만 원 들어오고 그 다음 요 3,000만 원이 여기 담기게 돼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얼마만 담기냐면 2,550만 담기겠죠. 그래서 얼마가 튕겨요? 450만 원이 튕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담긴 450만 원이 이렇게 한도 초과가 됩니다. 이거 할 때 이제 조심할 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거 작업을 할 건데 여기 숫자는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숫자는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고민 안 하셔도 되고 여기에 이제 그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는 베이스를 잡아야 되는데 요거 15번을 정말 잘 째려봐야 돼요. 2월 잔액 중 송금산입액이라고 있죠. 자, 한번 볼게요. 클릭. 같이 합니다.
2022, 2023. 그 다음 일반 기부금 2번을 선택해 주시고, 자, 그때 한도 초과된 놈이 얼마였죠? 여기 1000만원 딱 때리면 여기에 숫자가 딱 떠요. 그거를 여기 적어주는 겁니다. 자, 1000만원 이렇게 하고 엔터 치면 이렇게 1000만원이 뜬다고요. 맞아요? 그럼 얘를 여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해당 연도 송금 추이액은 1000만원이고 450만원이 한도 초과가 또 발생된 거죠. 저장 누르세요. 저장. 자, 제가 지금 이 페이지에서 강조한 건 뭐냐면 얘 넣고 얘를 쳐다보고 얘를 입력해라 라고 했는데 쌤 1000만원 뭐 주의할 거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요. 제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하고 메인 가셔가지고 요거 한번 눌러보세요. 이건 지금 시험 문제에서 요거 한 건 아니에요. 얘를 선택해보세요. 얘를 선택해서 불러오기 한번 해보세요. 불러오기. 그러면 위에 450, 아래에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얘를 들어가서 불러오기 누르면 여기에 450, 여기에 1000만원이 자동으로 딱 들어와져 있습니다. 맞죠? 요거는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요건 우리가 지금 뭐 자동으로 되니까 고민 안 하셔도 되고. 과거에는 이게 자동 아니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내가 직접 입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고민 안 해도 되고. 그 다음 요 부분을 조금 더 제가 과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만약에 2월 된 것이 한도가 3,550이잖아요. 맞죠? 만약에 2월 된 게 4천만 원이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를 4천이라고 넣으면요. 영어만 불어 넣으면 돼요. 컴퓨터가 다 해주니까. 4천만 원 넣으면 있으면 3,550까지만 경비 처리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뜨는 숫자가 4천이 아니라 3,550이라고 떠요. 3,550을 넣어야 되고 올해 3천만 원은 전부 다 튕기게 되겠죠. 그래서 3천만 원에 오버된 450에서 여기 3,450 이렇게 뜨겠죠. 여기 4천 한번 넣어보세요. 4천. 이렇게 넣으면 여기에 숫자가 1,000만 원이 아니라 4천만 원이 아니라 4천이 아니라 3,550이 뜨기 때문에 얘가 이런 식으로 튕겨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차기 요rek이 발생되죠. 한도 초과액도 발생됐고 그래서 이렇게 3,450만 원이 이월되는 거죠. 그런데 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는 3천만 원만 뜰 거예요. 왜냐하면 관연도 2월 된 것이 여기 뜨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여기 튕긴 것은 3,450이 튕긴 거예요. 개념상으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입력할 때 주의할 점이 얘를 쳐다보고 이 숫자를만 넣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되게 어렵게 이야기했는데 요번에 442페이지 세팅하겠습니다. 자, 본 문제에서는 불러오기 하시고 의료용 기부 1번, 이재민 구호금품 1번, 장학금도 1번, 특례기부금인데 얘는 안 된다 했죠. 정치자금기부금. 그 밖으로 돌리고 F3 누르고 300만 원을 여기 기타 기부금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요 300만 원을 여기에 이제 포함해서 넣어줘야 되죠. 수정 누르시고 자, 여기 일단 요 두 번째 칸이네요. 여기에 3억. 자, 입금 산입에는 3천에 300을 합한 3,300. 요거 주의하셔야 되죠. 그 다음 송금 산입은 그대로 450 넣으시면 됩니다. 이런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수정 해제는 클릭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해제하면 이제 클릭이 안 되는 거고 수정 누르면 클릭이 되는 거고 기부금 조정 누릅니다. 영어는 불어 넣어 드렸으니까 우리는 2월 교선금 넣읍시다. 2월 교선금은 우리 그때 10년 전 거 입력하면 된다고 했죠. 맞죠? 2014년 이후로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1억 5천을 여기에 넣습니다. 네, 그러면 조정됐고요. 그 다음 여기 클릭합니다. 자, 여기 클릭해서 한도 초과된 거 넣을 건데
아까 우리가 입력할 때는 여기 15번에 2월 잔액주 선고산에 요 숫자를 내가 넣으라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여기 5번에 요거 보면서 이 숫자 넣어야 돼, 이 숫자. 왜냐면 지금 2월 된 게 특례기부금이니까. 그래서 여기 합계에는 여기 2023년이라고 적어주시고 1번 선택해 주시고 금액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하고 엔터 딱 치면 여기 숫자 있죠, 여기 숫자. 여기 숫자를 딱 보면 1,000만 원이죠, 맞죠? 그 넉넉하게 1,000만 원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끝. 할만하다, 맞죠? 할만합니다. 근데 내용상은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인데요. 계속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나옵니다, 문제가. 자, 한 번 더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482페이지. 자, 10초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자, 바로 풀이에 바로 하겠습니다. 불러오게 하시고, 불러오게 하시고, 이렇게 요즘 좀 추세가 얘를 좀 이야기해 주는 편이에요. 요즘 추세가. 예, 10이고, 그 다음 이것도 10이고, 그 다음 얘는 또 일반이고, 아무것도 없는, 요것도 그대로 넣잖아요. 맞죠? 조정할 것도 없고, F3도 없고, 야, 이게 무슨 문제야? 근데 이렇게 문제 나오면 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이상한데 이러면서 이렇게 3개 넣고 요것도 변하지도 않네요. 조정할 게 없으니까. 보통 어음 기부금 나오는데 어음 기부금도 안 나와. 너무 문제가 좀 이상해. 그리고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게 이제 후냐 전이냐에 따라 답은 사실 좀 달라져요. 후면 그대로 적어야 되고 전이면 여기 기타 기부금 있으면 플러스해서 넣어야 되고 후면 반영된 거니까 그냥 그대로 넣고. 후라고 나온 적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요즘은 안 나와요. 2월 교사금 1,500. 여기 칸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 활성화된 데가 이 칸이랑 이 칸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죠. 맞죠? 선고산에 일단 활성화되는데 요 2번은 우리 시험이랑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2월 결성금이고 얘는 요렇게 보는 거고 얘도 여기 보는 거예요. 요것만 조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할 거 없네요. 문제 자체에서 할 것 없는 문제입니다. 시간이 애매하므로 오늘은